대구시가 구미산단 입주업체에 수질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자 구미시는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며 반발했습니다. 대구시는 낙동강 하류 지역 동의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와 관련해 합의문의 당사자인 경북도가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달 중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비상계획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행정 서비스 혁신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를 계기로 미래 기술 기반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35년경 대구 도시철도 1호선에 무인운전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를 놓고 대구와 의성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대구 구미의 관계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신공항에서 본격화된 갈등이 구미산단 입주업체에 대한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신공항에 이어 구미산단 입주업체의 환경 문제를 놓고 대구시와 구미시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6일 낙동강 상류 지역인 구미산단의 입주 기업에 수질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지난해 8월 구미시의 상수원 이전 거부로 인한 맑은 물 협정 해지 통보 이후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무방류 시스템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막무가내식이고 불법적인 요구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구시는 또다시 대구 경북 100년 미래를 가로막는 구미시장의 욕심이라고 비판하면서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했던 하류 지역 동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와 구미가 이처럼 정면 충돌하게 된 데는 신공항 논란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구와 의성이 화물터미널 입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가 지난달 별도의 배후 물류단지와 군위까지의 고속도로를 조성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김장호 구미시장이 신공항 시설을 의성과 군위에 균형 있게 안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홍준표 시장이 SNS를 통해 이를 비판하면서 갈등이 깊어진 것입니다. 대구 의성의 갈등이 대구 구미로 확산되며 양시가 주요 현안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공항 화물터미널 갈등과 관련해 10월 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상계획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10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신공항 합의문 서명 당사자인 경북도가 나서서 지원사업과 이주대책 등 의성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약 군위의성 합동유치가 취소되고 군위군 후보로 공항 예정지를 변경하게 되더라도 2030년 개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10일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행정 서비스 혁신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북교육청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개발한 한국형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 X를 이용한 행정 업무 시스템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직원들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기술 기반의 교육 환경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에 무인 운전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지난해 1호선 전동차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2035년까지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이후 새 전동차를 도입할 때는 무인 운전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시철도 운행 노선에서 신호 설비를 개량하고 무인 운전 전동차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최초로 5,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예천군이 연말까지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보육 관련 전문가와 어린이집 아동의 부모가 함께 어린이집의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등을 직접 확인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천군은 올해 전체 어린이집 36곳에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부모에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먼저 김영동 의원 소식입니다. 안동예천 김영동 국회의원이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남과 충남, 경북 등의 도청 신도시는 혁신도시와 달리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면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의원 소식입니다. 영주 울진, 영양 봉화 지역 박형수 국회의원이 영주시와 함께 공공기관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특별법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영주시 등 혁신도시가 아니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박형수 의원과 박남서 영주시장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은 이미자 의원 소식입니다. 상주 문경 이미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기상법에서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에 관한 내용을 떼어내 감시와 예측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법안 통과로 촘촘한 기후 관측망을 구축하고 장기간의 기후변화를 감시해 더욱 신뢰도 높고 상세한 예측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4년) 전 아시안게임부터 지난 도쿄올림픽 그리고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스포츠 클라이밍이 이제 어엿한 정식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심에서도 클라이밍, 실내 암벽 등반을 즐길 수 있는 체육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인천의 한 실내 클라이밍장, 거대한 인공암벽이 눈길을 끕니다. 실내 암벽장에 붙은 형형색색 홀들을 따라 15m 높이 위로 점차 시선을 옮기다 보면 아찔한 기분이 듭니다. 초보자 연습용 암벽장에서 먼저 몸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오른발을 이렇게 밟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발바닥보다는 내 발가락, 각 왼발, 오른발, 엄지발가락 지문 부분으로 밟아준다는 느낌으로 설명대로 손과 발이 삼각구도가 되도록 균형을 잡아줬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이동할 때도 매번 손과 발이 따로 놉니다. 그래도 역시 안전이 최우선. 자칫 잘못 떨어질 때를 대비해 낙법도 확실히 익혀야 합니다. 복장을 갖추고 전용 신발까지 신었습니다. 조금 전 준비 운동도 마쳤는데요. 클라이밍 지금부터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곧장 선수용 암벽을 오르려니 쉽지 않습니다. 클라이밍 체험을 10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손을 놓고 내려가기도 참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실내 클라이밍이지만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시설을 이용하시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그리고 이제 본인 난이도에 맞는 이제 종목을 선택해서 이제 난이도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장비 없이 오를 수 있는 경기벽인 볼더링 코스. 4m 내지 5m로 비교적 낮은 높이의 암벽에서 문제를 풀듯 벽을 오릅니다. 클라이밍에는 3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3에서 5m 정도 안전장비 없이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볼더링이라고 있고요. 이제 대중적으로 좀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5m 이용을 하시는 건데 이제 2명의 선수가 누가 더 빠르게 올라가냐 그래서 시간을 다루는 게 스피드 그리고 15m 올라가면서 줄을 거는 종목을 저희가 리드라고 합니다. 그렇게 3가지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어 내친 김에 더 높이 올라가 봤습니다. 안전벨트인 이른바 하네스 장비를 입고 하강을 도와줄 기계인 오토빌레이까지 겁니다. 올라갈 때는 제법 성큼성큼 올랐지만
손을 놔요? 네, 손만 대시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손을 어떻게 놔요? 이거 잡아줘요? 하강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히 해야 능숙하게 등반을 즐길 수 있는 클라이밍. 운동이나 취미로도 단연 인기가 좋습니다. 학교에서 동아리로 하고 있어가지고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해보니까 약간 등 쪽 근육이 잘 크는 것 같고 너무 재밌어요. 기초 체력이라든가 순발력 이런 게 좋아지고요. 하체랑 상체 밸런스도 잘 맞게 기초 근육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확실히 힘도 좋아졌고 운동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실내 암벽 등반은 1분당 최대 1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체력 소모가 많은 만큼 힘들지만 성취감이 큰 운동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클라이밍은 굳이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정합니다. 대구시가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는 대구시 건축위원회 임기가 오는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시는 건축계획과 건축구조,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0여 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건축위원은 대구시 건축물의 건축계획과 구조 안전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대구시는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위원을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청도구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올해 국가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는 지난달 21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으며 1차 접종 후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하면 됩니다. 어르신의 경우 만 75세 이상은 11일부터, 70세에서 74세까지는 16일부터, 65세에서 69세까지는 19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영양군 수비면에서 열린 제2회 수비능이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영양군은 축제 기간 만여 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고 능이와 송이 10톤가량을 판매해 1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양고추와 나물 등 지역의 농특산물의 판매도 이어지며 약 35억 원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비능이축제는 능이 주산지인 수비면의 특산물 홍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주도로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월남전 참전자회 영천시 지회가 지난 7일 마현산 월남전 참전기념탑에서 월남전 참전 제59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기념행사에는 최기문 시장을 비롯해 조규창 재향군인회장, 기관단체장, 보훈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월남전 참전기념탑은 세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20년 마현산에 건립됐습니다. 명각비에는 참전용사 649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연말까지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건립 예정지 북측에 유휴 부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번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두류정수장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는 사전 절차 중 첫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올해 안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일반 재산 전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